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외국인의 사자세 모두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1.3%가량 오른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 급등하는 등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전 세계 시장에서 다소 소외된 모습을 7월간 보였는데요. 오늘 8월의 첫 거래 코스닥이 크게 반등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7월에 열대야 일수가 30여 년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평년의 3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폭염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전력뿐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폭염에 따른 수혜주로 호텔, 리조트, 냉방용품을 주목해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빙과주와 선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이일 피살 사건 이후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공격할 시에는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런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와 해상 운임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피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해운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외에도 유가 관련된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CJ 올리브영이 자체 PB 브랜드인 바이오힐보의 올리숍을 일본 처음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기초 화장품 여러 가지를 제시한다고 하고요. 또 일본 브랜드 앰베서더까지 발탁을 하면서 일본 현지에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최근 들어 우리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북미 등 여러 가지 국가들의 인기를 끌면서 중국을 넘어 매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 일본 진출에 성공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8월의 첫 거래일이 됐습니다. 오늘장 시장 기분 좋은 반등,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코스피가 좀 막판에 아쉽긴 했는데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시장의 그러한 어떤 양봉의 상승 네. 양봉의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어제도 그랬고 조금 최근의 모습들 속에서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좀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오늘 좀 올라섰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아침부터 갭상승 나오고 네. 아무래도 좀 매물에 대한 부담감 또 2,800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일정하게는 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 시장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걸 감안하면 조금은 아쉽게 마감이 됐다. 네. 그러나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는 것은 뭐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잘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방향성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8월에 대한 전략 살펴볼 테니까요.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8월인데요. 8월의 주요 변수 체크하자가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드디어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 한 달간 조정도 워낙 깊었고요. 또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8월에 대한 우려 반, 기대 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큰 산들이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또 장중 내내 여러분들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또 향후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not this time.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음엔 맞다. 다음엔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더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시장이 원하는 대로 완곡하지만 다음에 할게. 이런 뭐 대놓고 뭐 9월에 할 거야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행간의 모든 의미들은 다음에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이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금리 인하를 대비하자 이런 그 사인을 확실하게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뭐 한 번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제 모든 주요국들도 빠르게 피벗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뭐 어떤 나라들은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벌써 2차례 금리 인하를 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시즌으로 돌아섰다. 그것이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이상 그 인플레를 잡는다는 과정 속에서의 금리 인하가 지연이 네. 됐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 파월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뭐 신경 안 써도 될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 고용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네. 그러나 아직은 뭐 괜찮은 모습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늦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엔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가장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 예상이 됐던 네.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제 오히려 엔화의 어떠한 그 동향들 오늘도 148엔대까지도 밀리는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또 보니까 150엔대로 다시 또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엔캐리와 관련된 부분들 청산이 뭐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달러와도 약세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105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했는데 이제 104 초반까지 내려오고 104도 깰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엔달러 환율 우리 기준으로는 뭐 1,400원 그리고 또 엔화 같은 경우에는 160엔 네. 이러한 자리들 속에서 상단을 형성했다라면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네. 이 흐름들은 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욕구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도 그래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저점에서 철저하게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수급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네.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다면 결국은 8월 22일 날
우리 금통위가 열립니다. 네. 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여건은 뭐 되고 있다. 지금 뭐 장마 시즌이었고 해서 일시적으로 뭐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승한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은 8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물가 불안도 더 진정이 되고 2%대로 확실하게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선제적으로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채권 시장 쪽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이번 8월달에 가장 큰 우리 내부의 이슈 중에 하나.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8월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네. 9월 19일에 이제 우리 추석 마치고 나서 열리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공식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선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해리스의 돌풍 지속이 되는지의 여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22일부터 24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각국의 주요 금융 결정자들의 뭐 하계 휴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항상 보면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뭐 금리 인상기든 인하기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 초반까지는 괜찮지만은 주 후반으로 월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결국은 또 8월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활용정점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뭐 MS를 비롯해서 메타도 그렇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할 아마존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뭐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엔비디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뭐 7% 급락하고 13%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HBM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이 반도체 쪽 칩과 관련된 AI 쪽의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구간들이 MS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 또는 뭐 당연한 어떤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 엔비디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니까 이런 쪽 부분들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향후의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8월 달에 뭐 당장 뭐 정전 평화 협정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간에 쫓기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영토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러시아에서 침공한 영토 일부를 내주면서까지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뭔가 좀 개선이 되는 여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이런 어떠한 그 뭐 서로 암살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란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이후에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적의 순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이 벌어졌고 전면전 얘기까지 계속 나오는 거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변수로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8월 달도 큰 틀에서 보면은 7월보다는 조금은 뭔가 개선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가는 과정이지만 또 다른 암초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매끄럽게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보다는 네. 좀 울퉁불퉁한 이런 그러한 흐름들이 8월 달에도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 미국에선 전당대회,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악재 해소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 금리 인상 한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 150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엔화의 동향들을 어저께도 이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급격하게 뭐 140엔까지 내려가거나 깨고 내려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50에서 160에서 이렇게 레인지가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뭐 155엔이라든가 145엔 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그러니까 엔화의 강세 기조는 조금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해소된 거는 지난번 160엔에서 152엔까지 내려왔던 그 과정에서 한 3조, 우리 기준으로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자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뭐 일부는 소위 말하는 뭐 솔로몬 제국의 뭐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조서 회피 지역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 있는 자금도 상당하고, 뭐 미국, 일본,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이러한 그 엔캐리 자금이 뭐 일거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3조 원 정도면은 엔캐리 자금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네. 오늘 시장에서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오전 11시 15분까지만 해도 선물 쪽에서 급격하게 6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엔화가 148엔대, 149엔도 깨면서 148엔대 중반까지 밀렸었던 네.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엔화가 다시 또 뭐 149엔 올라오고 종가 무렵에 150 근처 오니까 2천억 순매도로 또 감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아, 뭐 주가가 또 오늘 뭐 갭상승했다가 그냥 밀려버리네. 왜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또는 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왜 매도를 하느냐. 최소한도 우리 이 마감 후 투자 코칭 코너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움직여 주는구나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지나치게 엔화의 어떠한 그 동향과, 그리고 또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따라서 지난 7월 11일 이후부터 일순간에 뭐 100포인트 이상씩 급락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잠시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화 관련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적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8월 시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우리 시장 전망과 업종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밴드를 좀 한번 우리가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형성되었던 703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2700포인트, 그러니까 27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를 좀 이번 달에는 하단으로 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 주 초에 2730선에서 어저께 그리고 오늘까지 올라온 자리들,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바로 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 2850선 정도를 코스피 기준으로는 상단을 놓고, 그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2750에서 이제 내일과 다음 주에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2850선이라든가 그 자리를 쉽게 가느냐, 아니면 다시 또 2730과 2700에 대한 하단부를 확인시켜 주느냐, 네. 이 과정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8월 달을 지수 밴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780에 대한 지지력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이 하단부의 신뢰도, 이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물론 뭐 800이 지지가 돼야 되겠죠. 오늘 뭐 810선도 다시 또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문제는 840 이상부터 850이 상당한 저항대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이 증가가 돼줘야 돼요. 거래량보다도요. 네. 거래량이 증가되는 거는 요즘 최근 들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니라, 오늘 뭐 코스닥에서 2차전 이쪽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시가총액 뭐 500억짜리, 700억짜리, 1000억 이하짜들이 계속 순환으로 가면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은 거래량이 그 종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증가가 되겠지만 거래대금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겨우 5조 원 넘어가는, 6조 원에도 못 미치는 거래대금이 네.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좀 더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면서 800 최소한도 20선을 안착해 주어야만 850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코스피 위주로만 먼저 좀 한 6, 7개 섹터들, 주요 종목들 지지라인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뭐 6월 달 또는 7월 달에 상단들은 다 나왔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웬만한 종목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지지력을 어디서 보여주어야만 진짜
직전 고점 내지는 신고가를 내려갈 수 있는 그 디딤발이 돼줄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표로 잘 정리가 됐는데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8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제가 18만 원부터 18만 5천 원 라인을 드렸는데 이번에 18만 5천 원 안 깨고 잘 버텨줬어요. 저 18만 5천 원이 중요한 자리고 한미반도체는 12만 원이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24만 원, 기아가 11만 원. 그리고 전력설비 쪽에서도 지금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30만 원, 그리고 LS 일렉트릭 기준으로는 18만 원.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돼 주어야만 만약에 시장이 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저 자리가 지지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또다시 대반등을 줄 때 최소한의 박스권의 상단 내지는 직전 고점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조선, 방산, 원전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요. 뭐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 위주로 뽑았는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아직 상승 추세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조정 없이 가려면 19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숨고르기하고 우상향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19만 5천 원 그리고 한전산업은 현재 구간에서 14,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어야만 한 단계 더 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화장품 쪽에서는 이번 구간에 주도해왔던 실리콘은 42,000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16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 주어야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만 원 그리고 알테우젠이 28만 원. 저 28만 원이 30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난한 시간을 보냈던 가격대란 말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지력을 확보해 주는지 이걸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몇몇 종목만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 추세를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은 지난번 4월 달에 이 8만 3천 원, 2천 원에서 하락세가 연출된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죠. 지금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금도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빨간 시그널이 아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시키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런 구간으로 진행이 돼줘야 되니까 이제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곧바로 뭐 8만 8천 원, 9천 원, 뭐 9만 원을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최소한도 이 8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저점이 높아진다라면은 8만 7천 원 정도를 상단으로 두고 일정한 박스의 흐름. 이것을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그러면은 내가 모아 나간다고 했을 때는 8만 2, 3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 나가지 괜히 8만 6, 7천 원, 7, 8천 원에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3월 달에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모습들을 보시면 이 하단부를 해소시키지 않고 그 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이 시그널이 아직 돌아서 주지는 않았는데 파란 시그널이 아직은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파란 다이아몬드 쉽게 얘기하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주가의 어떤 모습들을 보시면 이 변곡점 구간에 이제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추세 자체는 이렇게 상승 추세는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리고 다시 또 6월 달에 조정을 보이다가 올라왔고 사상 최고 실적들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지만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 시그널도 교차가 되는 모습이고 파란 선으로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됩니다.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캔들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30만 원을 중심으로 한 하방을 잘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어떤 밴드 플레이 이런 것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실리콘2를 한번 화장품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2의 경우에도요.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기세 좋은 흐름들 속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시세를 주도해 왔고 4월 달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횡보했던 모습 이후에 5월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이런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뭐 한 달 반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이 42,000원을 이제 훼손시키지 않고 이 자리들이 빨리 5만 원 이상을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만 추가적인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거래는 지금 성숙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실리콘2가 아니고 다른 화장품주를 갖고 있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들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의 하단 그리고 추가 반등 또는 추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과 비교하는 이러한 전략이 8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와 업종별 대표 종목들 지지력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좀 분할 매수 전략 이런 여러분 업종별 전략들을 살펴봤는데 내일장 체크 포인트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내일장에도 해당이 되고 8월 달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뭐 7월 뭐 그동안의 급등락을 마무리 짓고 8월부터 고고싱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이 이제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고점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지수와 종목별 아까 여러분들 화면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정한 박스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에 대한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이 좀 더 상향 조정되는 이러한 흐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할 때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갖기보다는 네. 또 반등을 주거나 상승할 때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저가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결국은 비중 조절과 분산 투자 이것은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조금 더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8월 달에 일정한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 한 30% 정도 그리고 주식 비중 70%를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간다면 8월 달 좋은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수출과 관련한 쪽들 그리고 또 수주와 관련된 쪽들,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쪽들, 이런 쪽들. 결국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급등하고 나면은 자체 쫓아가면 물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기다렸다가 매수하거나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으쌰하고 올라올 때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짧게라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몰빵하는 이러한 스타일보다는 적절하게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내가 내 순서가 안 오면 동반해서 오늘 아침부터도 쫙 올라왔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구간들에서는. 결국 상승폭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상승 대열에서 탈락하는 업종이나 섹터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로테이션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니까 하단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나 올라갈 때 어제 오늘은 동반해서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부터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순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섹터별 그러한 그 종목 분단들 대응을 여러분들 해나가시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섹터별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8월에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하며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실전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마가무 투자 코칭 우리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걸친 반등, 그리고 월말과 월초에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상승의 음봉들이 연출됐죠.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종목들도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합니다, 사실. 그리고 완만하게 또 움직입니다. 이제부터는 완만하게 주변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 아군이 있는지, 또 구원군은 어떻게 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시장은 다시 또 종목별로 급반등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이 되고 있다. 그 마지막 진통 과정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여러분들 정말 8월 달 벌써 상반기 지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반기의 첫 7월 달도 그냥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에서 이번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대 온라인 공개 방송 주간 공략주 베스트 3도 또 한 번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마가무 투자 코칭 또는 초록밴드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방송 시작 전에 참여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하반기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시장의 흐름들과 같이 분석을 하고 공략해 볼 만한 업종 종목들 함께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바로 제가 30일 날 말씀을 드렸고 31일 날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자마자 곧바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한전산업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15,300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고 어저께 1차 목표가를 짧게 여러분들 17,0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17,000원을 못 갔지만은 2% 부족했죠? 진짜로? 예. 그러나 16,680원을 가고 오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16,000원 아침에 회복하는 듯 했다가 또 출렁출렁거리면서 16,000원 이하 자리에서 숨고르게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한전산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요, 첫째는 원전주 쪽에서 제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한전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묵직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원전주 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강하게 수급이 지금도 유지해 있는 그러한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전기술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최근에 어저께, 그저께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게 한전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자, 바로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여러분들, 예, 이 고점을 추세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파하고 여기처럼 조금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 같죠, 일봉상에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이 거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 하단이 한번 형성이 됐고요. 그 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살짝, 그러나 이 기간은 짧았고 거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단숨에 돌파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의 월봉의 모습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일봉은 가파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캔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장대 양봉, 뭐 윗꼬리, 아랫꼬리, 음봉, 양봉 다 나옵니다. 근데 도도하게 월봉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새로운 시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2020년부터 여러분들 조정 보이고 나서 2020년 말부터 결국은 새로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이 구간 속에서
가시적인 게 나온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기존 것들 정비만 하고 새로운 뭐 수주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조정,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미 가격은요, 여기를 다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항상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먼저 빠르게. 그러나 도도하게 이제 월봉상에서 돌아서 주기 시작했다. 이번 상반기부터.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얼마든지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 타이밍만 잡으시면 여러분들 이 단기간에 20, 30%, 40, 50% 그냥 나오잖아요. 이건 즐기실 건 일정하게 즐기시라고요. 이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저점 잡고 그냥 뭐 더블도 납니다. 즐기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서도 변곡점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겠어요?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거래가 여기 빨간 다이아 잘 유지가 되고 시그널 다 주잖아요. 지금 거래가 뭐 실립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인가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거래가 만약에 실리고 빵 시그널도 계속 빨간 시그널 유지가 된다. 빨간 다이아 적극적으로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원전주들 단기적으로 조정 보이고 나서 하방 잡아주고 숨고르기 하면서 다시 또 틈새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하게는 홀딩 하시면서 치고 나갈 준비를 할 때 그때 나머지 물량들 빌빌거리는 다른 거 정리하고 이걸로 집중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7,000원 돌파하거나 지지받고 거래 더 실리면은 바로 여러분들 2차 목표가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잠시 후에는요, 오늘 주간 핫하게 움직였던 베스트 5들. 삼성중공업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중공업도 2월 말에 3월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런 61%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13,500원, 3,5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들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현대로템은 신고가를 또 내고 있습니다. 쉽게 안 죽어요. 이러한 위치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3,500가 5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었죠. 바로 이 자리를 어떻게 순항하는지 또 IT 플랫폼 쪽에서 카페24도 숨고르기 한번 해주고 나서는 다시 또 고점 향해서 새로운 또 고점이 나와주고 2차 목표가 39,000원까지 순항을 할 수 있는 그 모습들 우리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조금 좀 쉬었죠? 당연히 쉬어야죠. 올라갔는데 이 110만 원까지를 향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신규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진입해야 될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정말 8월 달을 준비하면서 하반기를 제대로 우리가 섹터별로 시장별로 섹터 내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요. 현재 시장에 대한 또 다른 방송에서 못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공략할 베스트 3 종목들 함께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초록밴드 입장을 하시면 방송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하시죠. 네, 3위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오늘 장 9% 오르면서 이틀 연속 1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의회의 피살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이런 긴장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해운주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현재 3% 정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2위 종목도 열어보시죠. 네, 2위 종목은 갤럭시아 SM입니다. 갤럭시아 SM,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이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가장 최대치로 올랐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장중 7만 달러 근처까지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6만 5천 선을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갤럭시아 SM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3% 가까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 전국 곳곳에 14곳 정도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기후 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그 4대강 사업 이후 10여 년 만에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치수 대책인데 이에 따라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그 이후에 지적이나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원개발이 2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우원개발뿐 아니라 이화공영, 삼표시멘트 등 대표적인 이 기후 대응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내에서 우원개발이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도 3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간 핫베스트 5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간 핫베스트 5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도 표를 보면 이제 IT 쪽은 하나도 없고 조선이나 방산 쪽이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됐다. 네. 막판에 이제 IT 관련주들이 상승하긴 했지만은 네. 뭐 새로운 고점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조선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현재 삼성중공업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상승의 추세 다이아가 지금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 끝에 자리들에서의 모습들을 보시면 여전히 빨간 다이아가 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약해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의 구간은 오늘 뭐 하락하기도 했지만은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해 드렸던 제가 3차 목표가로 13,500원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 자리까지 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없으신 분들은 요 11,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점에서 신규 공략도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부침도 있긴 합니다만은 얘는 시세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박스를 돌파하고 나니까 이 7월 말부터 지금의 이 시세 구간들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큰 거래도 없이 새로운 또 고점 돌파를 이렇게 하면서 52,300원 고점에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일 정도 움직임에서도 또 한 번 추가적인 어떤 상승 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갭 상승이라든가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일부 이익 실현하시는 거고 신규 공략은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 제시해드렸던 3차 목표가 55,000원까지 순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카페24죠. 지난번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여러분들 샘플로 보시면 이렇게 급락한다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하방을 캔들이 먼저 잡아주면서 이 다이아도 이제 점점 작아지거나 선으로 바뀌죠. 그리고 1차적인 급반등세가 강하게 이렇게 연출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주는 과정이죠, 지금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오늘의 저점이었던 이 32,000원 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간다면 바로 뭐 4만 원을 넘어가기에는 이제 조금 힘들겠죠. 왜냐하면 거래가 아직 그만큼 수반이 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차 목표가 39,000원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32,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할 타이밍들 충분히 가능하다. 요 3만 원 정도면은 크게 안 밀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바이오 쪽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마다 좀 등락이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묵묵히 우상향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격 좁히는 과정이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90만 1,000원이 저점으로 잡히면서 꼬리 달아주고 마감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0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들이 잘 유지가 돼주면서 다시 이제 바이오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과 같이 이 종목이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뭐 알테우전이라든가 다른 쪽이 주도하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2차 목표가 110만 원 라인까지 잘 여러분들 홀딩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번 구간에서 올라올 때 여기 자리에서 일정하게는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난 시간에 리뷰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오히려 아니죠.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넘어가는 자리가 돼서 뭐 95만 원 넘어가는데 110만 원 쉽게 못 간다. 그럼 거기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부터 신규 진입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이제 또 주말 그리고 수요일 동안 소장님과 함께 또 추가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이용해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에 함께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감후 투자 코칭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